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함께 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9일에 있었던 윤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의 만남을 두고 상당히 좀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인복 교수님,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고 이게 뭐 이용수 할머니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찾아왔다 보니까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뒤에 이용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네요. 우리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역사적으로 빨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느냐, 배상을 받느냐 이런 문제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령의 이제 92세 정도 연세이시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로 폭로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지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덥석 찾아가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당의 모 의원이 이렇게 윤미향을 보고 예의를 갖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윤미향 의원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정말 예의를 갖춰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예의도 갖추지 않고 남자 보좌관을 2명을 대동해서 갑작스럽게 마치 의도되지 않은 이런 사과도 했다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런 좀 진정성을 좀 냉정을 찾고 좀 이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25일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제 이용수 할머니의 이 기자회견이 열린 지 이제 두 번째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정의원 관계자들이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이다 이러면서 지금 발표를 했던 게 그 윤미향 당선자가 이 정대협 운동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여기에 이름이 올랐는데 자기는 이제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뭐 초기 운동하신 분들이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고 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정옥 초대 대표의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위안부 운동의 데모와 같은 분이잖아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초기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초기 활동가들이나 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글쎄 뭐 중요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그런 거 나오는 건 난 몰랐다.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입장문에 동의한 적 없고 그리고 그 내용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정대협의 취지를 어긴 윤미향이 정대협의 일생 바쳤다는 표현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수요 집회에서 있었던 정의연의 그 초기 선배들의 입장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문이 정말 초기 선배들의 의견을 모두 다 취합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초기 선배들 중에서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의 생각을 전체인 양 오도해서 만든 건지 그걸 우리가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두 사람 모두 이렇습니다. 사과를 했다는데 정작 당사자는 용서한 적이 없다. 선배들이 우리를 옹호했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나는 그런 걸 동의한 적 없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뭐 부실회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할머니들과 관계자들을 조금 이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 1990년대, 1980년대부터 중국, 동남아 등을 다니면서 학문적으로도 이분들이 정신대 문제가 어떠한 일본의 만행이 있었는가를 학문적으로도 연구하는 분들이고 정대협을 최초에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오게 한 그야말로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뭐 윤명예 교수도 있지만 뭐 이효재 교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호주제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여성의 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학적으로도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상징성이 크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는 자체를 본다면 이거는 정말 나가도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만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름을 만약에 제기하고 한다면은 이분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그게 동의하지도 못한다. 특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대협의 최초의 그런 정신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모금을 직접 하질 않았다. 예, 초기부터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데 불구하고 모금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이런 지적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런 조직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정치인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 자체가 좀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체 사회운동 전체가 불신받고 있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히 이런 문제 터지면은 순수하게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법적으로든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될 부분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의연에 대한 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새벽까지 정의연 이 사무실을 거의 1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이제 할머니들의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검찰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입니다. 예. 강제 수사고 이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상 검찰은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지지부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불리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좀 유리한 조치들, 뭐 증거의 인멸이라든지 삭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강제 수사 신호탄을 알렸다. 그럼 다른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유사한 증거가 있을 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압수수색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네네. 아마 어제 이제 정의연 원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고 예.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들 쉼터에도 뭔가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보라든지 어떤 근거들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빨리빨리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한 거고 아마 검찰이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 압수물 분석하고 마지막에 관련자 소환 조사입니다. 네. 관련자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죠? 윤미향 당선인이에요. 윤미향 당선인은 맨 마지막에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있으면 윤미향 당선인 신분이 바뀝니다. 현직 의원으로. 예. 현직 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나중에 뭐 영장을 친다. 그래도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지금부터 압수수색하고 소환 수사 속도를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전에 윤미향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 속도를 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이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지금 길원옥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마포 쉼터의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윤종옥 한국 정대협 초대대표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동아 인터뷰에 실린 내용인데요. 실제 신동아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용수 할머니 또 기자회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의혹 이제 월요일쯤 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이었죠.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사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십시일반으로 된 그 돈을 꼬박 받아가지고 받습니다. 차라리 그걸 받아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전심이라도 미기든지 그 하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에 저는 수요일날 가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면서도 그 돈 어디다가 썼습니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수요일날 그 차원대 더운데 대학빛에 앉아서 있으면서도 부모님한테 품부히 받은 돈 그걸 가지고 내놓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탁자까지 쳐가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바로 이 아이들이 성금을 낸 게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기부금을 낸 거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도 안 됐고 국세청 공시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좀 드러났더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정대협의 활동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의식을 폄하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 운동 자체가. 그럼요. 예. 그런 걸 전제로 하고 했는 얘기가 뭐냐면 회계부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아까 검찰 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왜 그 서류들이 할머니가 사시고 계신데 있는지 이거 설명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혹시라도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또 이런 걸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문제 기본적인 것은 세입 세출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발행돼야 됩니다. 기부단체는. 네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부단체가 기부라는 게 지정 기부가 있고 비지정 기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지정 기부겠죠. 네.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간과했다고 한다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좀 성역화된 거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마치 그 회계부정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혹시라도 성역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오면서 너무 그 한 조직의 한 어떤 사람이 주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할머니가 또 하나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오만 가르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좀 서로 앞으로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도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의혹들이 계속되자 이 정 의원이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정작 추천 요청을 받은 이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사 추천을 않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거고 실질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뭘 가지고 지금 검증해요? 압수 영장 받아서 다 검찰에 작물을 가져갔을 텐데. 그러니 공인회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태현 회계사 추천해서 가서 공익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도 장부랑 어떤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다 검찰이 가져가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물론 뭐 복사본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일 같은 형태로 어쨌든 간에 원본들을 전부 다 지금 검찰이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에서 결국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를 내놓을 텐데 검찰에서 회계 분석을 할 테니까 그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감사 결과 내놓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회계사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사안이긴 한데요. 오늘도 그 민주당에선 지도부 회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윤미향 당선자 관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기론옥 할머님이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그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점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또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이 다소 걸리는 틈을 타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윤미향 당선자 거취에 대해서는 뭐 발언이 없었어요. 뭐 공개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특히 박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세력인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두 가지 다 짚어보려고요. 남인순 최고위원의 얘기. 기론옥 쉼터에 영장 집행하러 온 검찰의 유감을 표합니다. 자, 거기에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 쉼터를 영장 압수수색 집행하러 간 검찰이 잘못했을까요? 할머니들 쉼터인데 할머니들 온전하게 쉬게 안 놔두고 거기다가 자료 갖다 놓은 정 의원이 이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쉼터에 할머니 어떻게 계시나 할머니를 어떻게 처벌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자료들, 장부라든지 금융기관의 내역, 활동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의원 사무실에? 근데 정 의원 사무실도 일부가 있고 일부가 할머니들이 진짜 쉬셔야 되는 쉼터에 가 있으니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정 의원이 거기다가 그 자료를 갖다 놓은 게 이상한 겁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박광원 최고위원 얘기. 지금 저 앵커도 지적했듯이 이거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언론이, 어떤 당이, 어떤 말을 했기에 그게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저도 이 사태가 나서 뭐 웬만한 언론들 다 저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뭐 반민족적 이런 어떤 시비가 붙으려면 예를 들면 한 언론이 정의원의 그동안의 활동 문제 있다. 뭐 기획규사로 1, 2, 3, 4 쭉 해가지고 정의원은 과연 본인들을 위한 행동인가 뭐 할머니들을 위한 행동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가치 판단에 논쟁이 붙으니 예를 들면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언론의 방향은 회계부정입니다. 네. 회계부정을 얘기하는데 거기 반민족 있고 반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박광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거를 가지고 무슨 언론, 무슨 기사, 어떤 얘기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인지 그걸 밝히셔야죠. 예. 네, 반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김영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당선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수님,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퇴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도 몇 분의 의원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부터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당에서 정리해달라. 네네. 뭐 국민들의 여론이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여러 의원들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권의 유력 주자인 한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당은 이런 정도 상황에 여론이 있다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 윤미향 당선자는 사실은 검찰 압수수색 하기 전에 본인이 자진해서 이런 회계 자료들을 자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정치 쟁점화되냐면은 이미 이분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공인으로서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태는 사실은 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있었다 했다 없었다 했다가 뭐 어린 돈으로 부동산을 처리했다고 했다가 예금으로 했다고 했다가 여러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는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 있다는 수하고 거기서 간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할머니가 있는 곳을 내세워서 자꾸 이렇게 집권 여당의 어떤 최고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혐오하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게 거대 여당의 어떤 국민들이 보는 어떤 오만함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위의 발언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상 먼저 조사단을 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럼에도 이 일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어떤 의원이 말했다시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갑로늘박이 이어지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들 첫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